아, 요새 내 눈이 왜 이렇게 뻑뻑하지? 아니, 원래 글씨가 보였던 거리인데 갑자기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당황한 경험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이 빠르게 망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충격적이죠? 만약 당장 눈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눈을 구할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의사 출신이에요. 촬영 때 가운을 입긴 하지만 현재 의사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저는 군의관 생활 중 사고로 시력이 훼손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느꼈던 공포감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제 눈을 잃기 싫어서 시력 회복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결국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했죠. 그 경험을 뒤로 저는 의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력 보조기구인 오투스를 개발하고 창업을 했죠. 의포남이 된 거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장 오늘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비법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노안을 늦추고 시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습득할 거예요. 더 이상 뻑뻑한 눈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의 눈에 데미지를 주는 주요 원인은 바로 거리가 고정된 시선과 블루라이트 노출이에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눈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노안이 훨씬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원래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선사시대의 조상님들은 수력과 채집을 하면서 원거리도 자주 바라보며 지냈죠. 하지만 현대인인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루 중 대부분이 30cm도 안 되는 거리를 화면에 응시하고 있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혹시 너무 가까이서 보고 계신다면 핸드폰을 잠시 멀리 떨어뜨리고 영상을 봐주세요. 그리고 2분마다 거리를 변경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눈에는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고 이 수정체를 조절하는 것이 모양체 근육입니다.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눈도 거리에 따라 초점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지속적인 근거리 작업은 이 모양체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킵니다.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근육이 뻐근해지는 것처럼 눈도 같은 거리만 계속 보고 있으면 피로해지기 쉽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망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망막은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해요.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아서 망막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억제해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을 잤는데도 깨어나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블루라이트의 영향일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어릴 때부터 블루라이트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눈 건강이 나쁜 청소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요새는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블루라이트는 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데 불구하고 간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눈이 갑자기 아파오는 것 같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눈 건강을 지키기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거리가 고정된 시선에 의한 시력 저하를 막는 방법, 바로 10, 10, 10 운동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10분마다 10초 동안 10피트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말합니다. 10피트가 얼마인지 헷갈리신다면 그냥 10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의 모양체 근육은 가까운 것을 볼 때 긴장하고 먼 것을 볼 때 이완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가까운 것만 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먼 것을 바라보는 짧은 휴식이 눈 근육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우 이런 간단한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체는 작은 휴식을 자주 취하는 것이 긴 휴식을 드물게 취하는 것보다 회복이 더 잘 됩니다. 경험상 그렇지 않나요? 짧게 자주 쉬는 게 피로가 더 잘 풀리죠. 눈도 마찬가지예요. 10분마다 10초씩 짧게 자주 눈을 쉬어주는 게 눈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아니,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10, 10, 10 운동을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익숙해지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자주 하면 눈이 개운해지니 정신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눈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느껴보세요. 어떤가요? 뭔가 약간 눈에 운동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을 하루에 여러 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눈은 훨씬 덜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눈에 블루라이트를 적게 쬐는 방법, 자연광에 눈을 노출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연광보다 인공 블루라이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죠. 물론 자연광도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쬐면 눈에 안 좋겠죠. 하지만 과하지만 않다면 자연광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어서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 발달에 결정적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목해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충분한 야외 활동과 자연광
자연광 노출이 근시 발생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미래 시력을 위해서라도 매일 최소 1시간은 밖에서 뛰어놀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거리로 이동하게 되죠. 가까운 꽃부터 먼 산까지 다양한 초점 거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눈 근육이 균형 있게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광을 눈에 받는 시간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블루라이트를 쬐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가능한 매일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산책, 자전거 타기,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 이런 간단한 행동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블루라이트를 눈에 쬐는 시간을 줄이면서 자연광을 쬐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자연광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내에서 블루라이트만 눈에 쬐는 사람과 적절하게 자연광을 섞어서 쬐는 사람의 눈 건강은 10년 후에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귀찮더라도 미래의 여러분의 눈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 자연광이 좋은 거 알겠고 10-10-10 운동도 알겠어. 그럼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특별히 5가지 눈 운동 방법을 추가로 더 퍼드릴게요. 만약 시력 저하를 이전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혹은 눈이 이전에 비해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 확 느껴진다,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릴 5가지 눈 운동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하밍 운동입니다. 두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눈을 덮어줍니다. 마치 눈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으로요. 눈의 온기가 눈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특히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두 번째, 시선 이동 운동입니다. 머리는 고정한 채 눈동자만 천천히 좌우 상하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마치 눈으로 알파벳 Z를 그리는 것처럼요. 5회에서 10회씩 반복하세요. 눈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하루 종일 같은 방향만 보는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근거리 원거리 초점 전환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눈 앞 20cm 정도에 두고 10초간 응시한 후 멀리 있는 물체를 10초간 바라보는 운동이에요. 마치 카메라의 초점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초점 전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네 번째, 눈 깜빡이기 운동입니다. 화면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눈 깜빡임이 줄어들어 안구 건조가 심해집니다. 지금 당장 눈을 몇 번 깜빡여 보세요.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10번 빠르게 눈을 깜빡인 후 10초간 눈을 감는 방식으로 3세트에서 5세트까지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눈물막 형성에 도움이 되어 안구 건조를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끝 보기 운동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코 방향으로 천천히 가져오면서 계속 응시하다가 코와 가까워지면 10초 정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멀리 뻗는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눈의 내측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눈 운동을 하루에 1회에서 2회, 각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눈의 피로가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정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눈 때문에 고생하고 병원비로 돈 날리는 것보다 낫죠. 혹시나 싶어서 하나 말씀드려요. 유튜브를 보면 안과 전문의 분들이 눈 운동이 근시 교정이나 시력 향상에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근시가 갑자기 개선되거나 시력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마법 같은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눈 운동이 시력 자체를 극적으로 개선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눈 피로 감소, 안구 건조증 완화, 초점 조절 능력 향상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시력 개선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원래 시력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시력이 저하되는 느낌이다, 이런 분들은 특히 효과를 많이 보세요. 반면에 나는 어릴 때부터 근시였다, 이런 분들은 시력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 운동을 만능 해결책으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눈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건강의 기본 요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한다고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죠. 눈 운동도 눈 건강을 위한 기본 요소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10-10-10 운동, 자연광 노출, 5가지 눈 운동법, 이거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요. 쉬운 것부터 천천히 생활에 적응해 보세요.
그럼 시력이 다시 좋아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눈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 두 가지는 거리가 고정된 시선과 블루라이트 노출이라고 했어요. 근거리 작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0 운동을 제안드렸어요. 블루라이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하루 중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는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가지 눈 운동 방법을 알려드렸죠. 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인트로에서 말했듯이 저는 시력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했죠. 그 비법은 이런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눈 운동을 꾸준히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진짜로 재미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